오늘 주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그 자회사 상장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는 분들이 좀 계셔서 근데 제가 사실 이런 주제를 잘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일단은 흥행이 안 됩니다. 어려운 얘기. 그러니까 뭐 지배구조 얘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다들 자기 주가가 하락할 때가 되면 그것 때문에 좀 화를 많이 내시고 관심을 보이시는데 사실 그 구조에 대해서는 굳이 관심을 좀 안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도 뭐 했더니 댓글에 왜 뭐 상장하고 나서 주가 다 빠지고 나니까 그런 얘기하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사실 뭐 계속 얘기를 해 왔습니다. 얘기를 해 오긴 했는데 매번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워낙 그게 흥행이 안 돼서 흥행이 안 된다는 거는 저희의 요구도 있겠지만 이게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별로 없으신 얘기를 제가 반복적으로 한다는 게 이게 좀 별로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되게 항상 있는 일이라서 우리한테 별로 이렇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같은 그룹 내에 있는 회사들이 동시에 상장이 돼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상장돼 있고 물산이 상장돼 있고 생명이 상장돼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당연한 일은 아니에요. 심지어 호재잖아요. 뭐 호재로 인식되는 네네. 경우도 있고 이게 삼성 같은 경우는 그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서 그냥 아무런 영향을 안 주는 것처럼 보이는 정도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경영진은 자기 회사의 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재벌 집단, 대기업 집단으로 돼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가 그 성장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도움이 됐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게 돈을 버는 곳이 있으면 그 돈을 번 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자본이 부족했을 때 돈을 버는 분야가 있으면 이 돈 번 분야가 이 돈을 빼서 미래 산업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일제당 뭐 밀가루를 팔아서 돈을 벌었으면 그 돈을 밀가루 회사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이 돈을 빼서 이렇게 반도체에다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게 아니 그래도 이 말만 들어보면 우리의 성공 신화잖아요, 그게. 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장을 하면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삼성의 오너가나 이제 현대의 오너가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돈 버는 걸 빼서 저쪽으로 이렇게 넣어줘서 저기를 키우면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전반적인 부가 커지면 다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 회사를 다 가지고 있는 그 사람한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뭐 정확한 케이스는 아닌데 제일제당이 밀가루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 돈을 빼서 삼성전자에다 줘서 반도체를 팔게 했어요. 만들게 했어요. 그러면 제일제당 주주들은 손해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제당 주주들은 아니 내가 돈 많이 벌었으면 그 돈으로 나 배당이나 해주지. 이걸 왜 반도체에다 주냐. 반도체가 대박이 나면은 삼성전자 주주가 좋은 거지. 그러니까 제일제당 주주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동시 상장이 돼갖고 주주 구성이 다양해지면 이 소수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상충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때도 되게 저는 이거 자주 얘기하는 사례인데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 이제 합병을 했잖아요. 그때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이게 뭐 장기적으로 좋다, 나중에 합병된 이유가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되게 이상한 제가 되게 특이하게 봤던 거는 삼성물산의 주가가 낮다라는 것 때문에 몇몇 소수주주들한테 소송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이게 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삼성물산이 주가가 안 올라갔다라는 판단을 주주들이 한다는 거죠. 그때 삼성물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른 게 아니라 경영이 잘 안 됐다. 경영 상황이 안 좋았다. 뭐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경영 상황이 안 좋아서 이 삼성물산 주가가 눌린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얘기는 경영자가 내가 경영을 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주가가 빠진 게. 내가 일부러 주가를 빠뜨린 게 아니고 내가 경영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이제 합병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 합병은 제일모직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물산 주주들한테 별로 안 좋은 거고. 근데 통합 삼성물산 사장이 누가 됐냐? 그 전 삼성물산 사장이 된 거예요. 내가 경영을 못해서 주가가 낮아가지고 주주들한테 피해를 끼친 사람이 통합된 법인의 또다시 대표이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했는가를 봤을 때 대주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채택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그런 거예요. 이제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밀어주는 상황이 됐을 때 동시 상장이 돼 있으면
밀어주는 회사 주주들은 손해를 보고 지원을 받는 회사 주주들은 이익을 봐요. 근데 대주주는 이 회사 대주주나 이 회사 대주주가 같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 얘가 밀어주든 얘가 땡겨 지원을 받든 총 합이 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각각의 소액 주주들은 여기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최근 자회사 상장 때문에 논란이 되는 기업이 되게 많아요. LG화학, SK이노베이션, 현대중공업 뭐 이런 데들인데 현대중공업은 이미 상장을 했고 배터리 두 회사는 아직 상장을 안 했는데 주가가 이제 좀 출렁출렁 하고 있죠. 여기서 두 가지 문제로 접근을 해볼게요. 왜 주가가 빠질까? 왜 자회사를 상장시키면 모회사의 주가가 빠질까? 요거 하나 하고 그럼 이런 방식이 뭐가 문제일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것도 그 이론적으로 명확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이게 배임이다라고 하면은 뭐 법으로 막든 규정을 확실히 막을 텐데 이게 꼭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자회사를 상장시키는 일이 어떤 식으로 있었냐면은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거예요. 조그만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대주주가 거기다 일감 몰아주기를 왕창 해요. 그럼 이 회사가 엄청 커지잖아요. 그럼 얘를 상장을 시켜. 그래서 상장을 해서 주식을 팔아서 번 돈을 가지고 지배회사 주식을 사는 방식. 이런 식으로 승계를 해요. 근데 이게 과거에 자회사를 상장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 요새는 어떤 스타일로 이렇게 작업을 하냐면은 대주주가 자기 자금, 자기 부담 없이 투자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LG 화학이 있는데 네. LG 화학이 이 배터리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투자금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LG 화학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거죠. 그럼 LG 화학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투자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돈 가지고 배터리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왜 뜯어내냐고. 그게 LG 화학이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대주주인 LG 지주사가 증자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쵸. 자기 자기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만약에 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배력이 약해져요. 지분율이 희석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을 쓰기도 싫고 돈 안 써갖고 지분율이 희석되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러면 얘 배터리를 뜯어내서 밑으로 보내면 100% 자회사가 되는 거고 100% 자회사가 IPO를 해서 주식을 팔면 그 한 80% 정도 남는다 치면 뭐 100이나 80이나 어차피 지배력은 내가 다 유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럼 20만큼의 외부 자금을 조달을 하면서도 대주주의 지분율은 전혀 희석되지 않아요. 너무 좋은 거지. 똑같아. 이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여기서 자기가 직접 하면 돼요. 근데 자기가 직접 자금 조달을 하려고 보니까 SK 지주가 참여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고. 증자를. 예, 증자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돈 들어가고 돈 안 내려고 그러면 지분율이 떨어지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줄줄이 이렇게 풀게 되면은 이제 자기 자금을 안 쓰면서 그러니까 외부 투자는 받고 싶은데 내 지배력이 떨어지는 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쪼개서 상장을 시키면 이 회사의 지분율이 다시 100%가 되고 뭐 물론 이게 지주법상 딱 맞진 않는데 우리가 진짜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쪼개서 100대고 100대인 거에서 20 팔고 그러면 증자받고 남은 거에서 또 쪼개 그래서 또 100을 올려 그리고 20을 또 팔아 그러면 계속 자금 조달을 하면서도 자기 자본은 희생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서 그런 이유로 지금은 물적 분할 후에 상장을 시키는 이런 일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왜 빠지는 걸까라는 것도 아직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정확한 설명은 없는데 일단 제가 그냥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이거 좀 리즈너블하다라고 보는 거는 종합 선물 세트 이론이 있습니다. 그 주가가 빠지는다는 게 모회사의 주가가 모회사의 빠지는 주가가. 거. 네. 네. 그러니까 자회사를 물적 분할해가지고 네네네. 팔면 왜 모회사 주가가 빠지는가? 이게 종합 선물 세트 이론은 그냥 이름 붙이기 나름인데, 그러니까 종합 선물 세트에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있고 안 먹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게 패키지로 묶여 있는데 굳이 그걸 사는 이유는 싸니까. 그러니까 안 먹고 싶은 것들이 막 그냥 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전반적으로 약간 디스카운트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뜯어내. 그러면은 진짜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살 수 있잖아요. 그럼 먹고 싶은 것만 딱 뜯어내면은 먹고 싶은 것만 사는 거지. 그러면 이 두 개의 회사가 있을 때 내가 주식을 사는데
배터리 주식을 가진 화학회사의 주식을 살 것이냐, 아니면 배터리를 살 것이냐, 배터리 회사를 살 것이냐. 그러면 답은 너무 명확해요. 굳이 내가 왜 종합선물 세트를 사냐? 배터리를 사면 되지. 그래서 그 수급상으로 배터리를 사고 싶은 사람이 LG 화학을 팔고 LG 배터리를 사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는, SK 이노베이션을 들고 있던 사람이 분할 상장을 하게 되면 SK 이노베이션을 팔고 SK 그 배터리를 사는, 이런 수급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 일종의 종합선물 세트 이론이라고 그냥 이름 붙여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되게 재밌는 상황이었는데, 원래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고의 조선사고 엔진 기술까지 갖춘 회사라는 건 아는데 얘는 비상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대중공업을 사고 싶은 사람이 한국조선해양을 사야 되는 거예요, 모회사. 근데 이거를 현대중공업이 떨어져 나와서 동시상장이 돼 있다. 그러면 뭐하러 한국조선을 사요? 현대중공업을 사지. 그러니까 한국조선의 주가는 거의 이제 이후 그 상장 얘기가 나온 이후에 거의 한 5월 달부터 지금까지 뭐 한 4개월, 5개월을 계속 빠지고, 그렇게 빠진 것도 부족해서 현대중공업이 상장하는 날 막 11%씩 날아가고 이런 일이 생긴 거고. 그러면 또다시 복수 상장되어 있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렇게 종합백화점, 종합선물 세트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나와 있는 회사고, 여기는 자기만의 특화되어 있는 그 선종이 있는 회사예요. 미포조선은. 그러니까 미포조선이 수주하는 배는 전 세계 누구도 수주를 거의 못할 정도로 경쟁력이 있는 회사예요. 미포조선은 되게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미포조선은 그런 좋은 회사인데다가 종합선물 세트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프리미엄을 받고 있었다고요. 근데 1위 조선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미포조선에다가 프리미엄을 주던 사람이 굳이 미포조선이 아니라 현대중공업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해서 미포조선이 빠지고 한국조선해양이 빠져요. 그럼 다시 얘기해 볼게요. 대주주 입장에서는 얘가 빠지든 얘가 오르든 이거 다 합치면 자기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단기적인 주가는 대주주한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계속 갈 거니까. 그리고 원래 주가를 신경 쓰는 이유를 두 가지로 본다면, 하나는 주주들의 압박, 그리고 이가 성관의 의무가 있고, 두 번째는 증자를 할 때도 주가를 올려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야 높은 기업 가치로 증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증자를 안 해요. 맞아요. 왜? 자기 지분율이 희석되니까. 아니면 내 돈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쪼개서 또 그걸 하는 거고. 그래서 이해관계가 달라요. 이 대주주는 그리고 좋게 얘기해요. 아니 이거 우리가 떼어서 증자해갖고 투자금 받아서 배터리를 엄청나게 키울 겁니다. 엄청나게 키우면 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서 모회사가 가진 지분의 가치도 올라가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예쁘게 얘기를 하지만, 이 수급적인 이유라든지 그 소액주주들이 느꼈던 그런 부분들은 이거는 내 주가가 빠지는데 지금 이게 뭔 소리야, 이게 회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회사 상장을 하면은 이게 모회사 주가가 눌렸느냐, 이것도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어차피 기업을 쪼개든 가지고 있든 내가 100% 가지고 있는 건데 뭔 차이가 있냐. 장부를 봐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개인들을 좀 무시합니다. 개인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다. 아니 이게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건데 개인들이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쪼갠다 그러니까 뭐 없어지는 줄 알고 막 화들짝 놀래갖고 파는 거다. 그래서 다시 올라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의결권 자문 기구인 서스틴베스트가 이거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5년간 자회사를 상장시킨 39개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61%에 해당하는 24개사에서 모회사 할인이 발생을 한 거예요. 12개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모회사 시가총액 증가율이 자회사의 시가총액 증가율보다 10.4%가 낮더라. 그러면 이게 1년만 봤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개인들이 뭣도 모르고 그래서 주가가 눌린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를 좀 시계열을 넓혀서 보자는 거예요. 18개월이나 24개월로 분석 범위를 넓혀 보니 모회사 시가총액 증가율은 자회사에 비해 20%, 15%가 낮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증으로 보더라도 장기로 보더라도 모회사 주가가 눌리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이게 왜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떠냐? 그러니까 영미에서는 이거가 없어요. 0%, 뭐 0.1% 막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모회사의 경영진이 의사 결정을 해서 모회사의 주가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소송 들어갑니다.
그냥 그거 하는 순간 바로 소송해요. 그 네가 왜 주가 떨어뜨리는 의사결정을 하냐 이거 집단소송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진짜 내가 모회사하고 자회사가 동시상장돼 있다 치자고요. 네. 그러면 모회사 주주들이 무서워서 그 모회사에 유리한 의사결정을 해요. 그러면 자회사 주주들이 바로 소송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동시상장을 하게 되면 주주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주주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의사결정이 안 될 경우 항상 소송행위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회사를 상장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구글이 유튜브 좋은 거 모르냐고. 유튜브가 얼마나 좋은지는 정말 우리 발칙한 경제를 열심히 항상 키워주고 지원해주신 유튜브는 그렇게 좋은 회사인데 그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뭐 구글 자회사도 아니지 알파벳의 자회사인데 상장을 안 시켜요. 그리고 프랑스의 비방디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가 자회사인 유니버셜 뮤직을 상장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거 동시상장 이슈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를 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했냐면 유니버설 뮤직에서 가지고 있던 자본금의 60%를 모회사 투자자들한테 특별 배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회사를 상장시킬 때 모회사가 희석이 될 수 있으니 얘를 60% 자본금을 뜯어서 모회사 주주들한테 주고 그리고 상장을 시켰다고요. 그리고서 이거를 왜 그랬냐라고 했을 때는 유니버셜 뮤직이 참 좋은 회사인데 이게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제값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뜯어서 상장을 시키면 그 얘가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다만 모회사 주주들한테 동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60%를 뜯어다가 특별 배당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보고서 뭐 해외도 그런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일본 같은 경우도 NTT, 히타치, 이토치, 소니 뭐 이런 데가 목상장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자회사를 아예 이제 상장을 폐지시키는 작업들을 해요. 근데 이게 듣다 보니까 제가 금사파니까 금융사들은 좀 자회사 상장이나 이런 거에서 그래도 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융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금융이 이제 우리금융 캐피탈, 아주캐피탈을 인수했는데 여기가 상장사였거든요. 예. 근데 인수를 하고 나서 자진상폐를 합니다. 100% 자회사로 만들고. 그 신한지주도 앞서서 오렌지 라이프를 인수를 했을 때 여기도 상장사였거든요. 심지어 예. 상장한 지 몇 년 안 됐었는데 인수하고 주식 매입해서 상장 폐지. KB금융도 그 현대증권 인수했을 때 그 상장사였거든요. 네. 합병하고 상장 폐지. 이런 거 보면은 좀 확실히 금융주의 그 할인이 더 부각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고순희 기자 말대로라면은 자회사 상장을 했을 때 모회사가 디스카운트가 되는데 금융사들은 어쨌든 상장된 자회사를 만약에 사면 M&A를 하면은 이걸 상장 폐지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주가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경영학 이론적으로도 명확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그리고 이게 약간의 트렌드가 좀 다르다. 이전에 자회사 상장했던 목적하고 지금의 자회사 상장하는 목적이 다른데 본질적으로는 모자회사 간 주주의 소수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대주주는 총액이 같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사결정하는 게 최선을 다해서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각 회사들의 소액 주주들한테는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는 너무나 인식을 안 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럼 왜 인식을 안 하냐? 소송도 안 하고 제도적인 문제도 있어요. 제도적으로 우리나라는 집단 소송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이번에 SK 이노베이션 그 물적 분할 안건이 올라왔을 때 찬성률이 80%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 결의 안건이기 때문에 그 3분의 1이 반대를 하면은 이게 부결이 돼요. 네네. 그러니까 소수주주들한테 꽤 유리한 그렇네요. 그거였는데 일단 참여를 하지 않고 그리고 반대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참여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들은 다 참여를 해요. 자기의 우군들. 근데 반대를 해야 되는 분들은 또 반대를 안 해요. 그래서 이거 주주 투표할 줄 몰라서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나중에 뽀피디 우리 한번 그 전자투표 참여하는 법 이거 우리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전자투표로 하면은 진짜 1분이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우리나라에서 문제의식이 없다. 그래서 그 오히려 뭐 카카오 같은 데는 자회사를 상장시키면은 이 가치를 모회사가 다 받을 거다 그래갖고 막 카카오 주가가 올라가고 막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더 컨센서스가 필요하다. 좀 더 그 주주들한테 인식이 필요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인식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